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지쿠악스의 지프레드! 지쿠악스의 2호기입니다. 발매는 2025년 8월 2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300엔, 국내에서는 27,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쿠악스, 그러니까 건담 쿠악스의 2호기입니다. 그래서 지프레드, 건담 프레드라고도 칭할 수 있죠. 단순 컬러만 바뀌었냐 라고 하기엔 머리도 아예 신규, 덕분에 무장도 추가되고 백팩이나 어깨도 형상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HG에서도 최대한 그걸 좀 구현해서 살려준 느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2호기라 그런지 사용하는 마킹 같은 것들도 거의 조금 색깔만 달라씩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립하고 들어올 테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볼 건 역시 스티커인데요. 호일실의 면적이 지쿠악스 때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용하는 호일실이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마킹실 부분에서 좀 늘었습니다. 머리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리에도 들어가야 되고, 원래 다리에 쓰던 게 이 호일실이었던 스티커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마킹실로 바뀌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다. 뭐 그 외에도 허벅지에 붙는 스티커들도 다 마킹실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호일실에 있던 게 마킹실로 옮겨간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파츠 구성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쿠악스 때랑 거의 똑같거든요. 무장류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겠죠. 대신에 지쿠악스엔 있던 게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히트호크는 없다. 먼저 빔라이플, 지쿠악스 2호기답게 지쿠악스에 쓰던 것과 동일한데 색깔만 조금 다른 그런 빔라이플입니다. 뒤쪽에 커버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부터 총구 주변 분할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안쪽 센서는 스티커 쓰고 있고요. 패널 라인부터 해서 기본 형상 자체가 꽤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쿠악스의 빔라이플과 비교하면은 정말 노란색이 좀 더 진하게 주황색 계통으로 변했다던가, 이제 하얀색이었던 게 녹색 계통으로 변했다던가, 요런 색깔 변화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쉴드. 쉴드도 색깔만 변한 부분 중 하나인데 색감 자체가 조금 더 연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푸른빛이라기보다는 이제 보랏빛이 돋은, 그리고 기본 형태 자체는 초록색, 대놓고 초록색. 그래서 지쿠악스 것과 비교했을 때 지쿠악스는 그래도 푸른빛을 좀 띠거든요. 완전 하얀색은 아니지만은 연한 푸른색, 근데 그게 보랏빛으로 바뀌었다. 이런 차이가 꽤 달라 보이게끔 해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빔사벨! 빔사벨 같은 경우도 색깔이 완전 바뀌었죠. 손잡이 자체는 초록색 계통으로 변했습니다. 확실히 지쿠악스 때랑 손잡이 차이가 색감 차이로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츠 자체는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빔 파츠도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죠. 약간 펄이 들어간 퍼플이거든요. 굉장히 이쁜 컬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 펄 들어간 클리어 그린도 꽤 이뻤지만은 확실히 요런 퍼플 컬러가 색깔이 진해서 이쁜 것 같아요. 기존 지쿠악스 거는 그리 색깔이 진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코어 파이터 기수 파츠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외장 색깔만 변한 그런 모습이고요. 당연히 편손도 들어갑니다. 지쿠악스 거에서 손 색깔만 바뀐 그런 형태인데 디테일이 훨씬 명확하게 보여서 이런 부분 굉장히 보기 좋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부턴 지쿠악스 때는 없었던 신규 파츠들입니다. 의외로 라이플 수납 조인트가 포함됐습니다. 빔 라이플을 가져와서 이 손잡이 앞부분을 끼운 다음에 이대로 이 조인트 자체를 스탠드 끼울 구멍에다가 끼우면 이제 허리에다가 수납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쿠악스는 이게 안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프레드에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비트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뭐 지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솟아나 있는 귀 같은 부분이 저게 비트잖아요. 비트 변기. 그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 끼우고 스탠드에 이 3mm 구멍을 활용해서 올리는 거죠. 뭐 액션 포즈 보면서 그냥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개형 헤드. 지프레드는 요마간토라고 하는 전략병기의 컨트롤러 역할로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걸 위한 전개용 헤드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렇게 얼굴을 전개했을 때 무수한 케이블들이 자동으로 일로 날라와가지고 여기 다 꽂힙니다. 톡톡톡 하면서 조금 그로테스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무튼 간에 그런 전개형 헤드가 HG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냥 파츠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건담 프레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실루엣이죠. 사실상 지쿠악스의 바리에이션 기체다 보니까 일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약간의 변경 정도 말고는 기본 형태는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허벅지에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뭐 파츠의 분할 상태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붙는 마킹실, 뭐 라인 같은 거 있죠. 다리나 어깨 이런 데 들어가던 거 다 똑같이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판인 지쿠악스랑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컬러 차이가 많이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지쿠악스는 최소한 그래도 건담의 머리 형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건담인데 눈은 4개 같이 보이고 그래도 양심상 뿔이 들어가 있긴 하고 안테나 뒤에 뭐 무튼 되게 독특합니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 당연합니다. 컬러 배치부터 해서 대놓고 초록색, 보라색, 검은색 계통이니까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에반게리온 초호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반게리온 제작사에서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저 노란색을 쓴 기체? 아무리 이름에 건담 들어가도 누가 봐도 에반게리온이거든요. 봐봐요! 색깔 쓰고 있는 게 똑같잖아요. 아무튼 웃겼다. 네, 겁나 웃겼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와서 지쿠악스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 머리는 아예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 안쪽은 똑같은데 바깥쪽의 형상이 좀 다르죠. 원래 지쿠악스는 이렇게 둥글게 구체였던 게 원뿔형 같은 느낌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거라든가 컬러가 변경된 건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고, 뒤로 넘어가서요. 백팩의 끝부분 형상이 아주 크게 변화했죠. 지쿠악스 같은 경우는 짧은 형상인데 지프레드는 길게 뻗은 그리고 샤프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형상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그 외에도 프라모델로 봤을 때 파츠적인 차이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상세하게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프레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솔직히 이질감이 많이 들죠. 진짜 정말 마지못해 뒤에다가 안테나 2개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나머지는 진짜 이건 건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이질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지쿠악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건담의 구성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2호기라고 그런 건담의 구성도 조금 미묘하다,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건담 중에 눈이 여러 개인 게 없진 않습니다만 솔직히 걔들도 그래. 아르케 건담 같은 애들도 보면은 적어도 눈 2개처럼 보이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에반게리온 2호기잖아요. 뭐 그만큼 독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차밍 포인트로 네코미미도 아니고 이게 무기고요. 머리에 달려있는 이 뿔 같은 높게 솟은 네코미미 같은 이게 S비트라고 합니다. ES비트. 그래서 S비트. ES 자체가 약자고요. 에너지 심플리피케이션 비트 해가지고 ES 해서 S비트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되게 웬 칼날같이 생겨가지고 근접 공격할 것 같이 생겼었는데 요 안쪽에 요 틈 하나 보이죠? 제가 먹선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빔을 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무지막지 강한 빔이냐라고 하기엔 사이즈도 작고 하니까 엄청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 지원은 가능한 수준의 빔을 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눈 앞에 있는 이 빨간색 라인은 마킹실로 구현되어 있고요. 그 뒤에 초록색 라인부터 흰 색깔에 이르기까지 호일실입니다. 양옆으로 하나씩 꽤 머리에 쓰기엔 큰 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부착을 해줘야 이질감이 좀 적어진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 외에는 은근히 턱 쪽으로 파츠 분할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프레임 사이에 보라색깔 외장이 끼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파츠 분할도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통수 자체는 좀 심플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머리를 뽑아서 그대로 교체만 해주면 짜잔! 이렇게 전개 상태의 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작중에 거대한 전략병기인 요마간토를 조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전개하면은 이 구멍 하나하나마다 케이블이 꽂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뭐 이렇게 입을 벌렸다 아니면 얼굴을 열었다 라기보다는 그런 핵심 기능을 위해서 전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머리에도 사용하는 파츠라든가 아니면은 스티커의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순수하게 중간에 이런 빨간 색깔 파츠가 더 추가됐다라는 거 정도. 뭐 눈 주변에 사용하는 스티커 빨간색 라인부터 해서 여기 호일실까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귀에 있는 요 비트 같은 경우도 앞부분이 좀 더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 헤드는 저 하얀색 부분에 여기는 지금 패널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는 파츠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약간씩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위아래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표현되어 있죠. 여기 작은 이런 고정부 같은 돌기가 있어요. 그래도 꽤나 디테일하게 표현됐다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몸통으로 넘어가서 몸통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지쿠악스랑 별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솔직히 색깔 바뀌었다 빼고는 몸통은 관절 구조도 그렇고 파츠의 기본 구성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흉부 덕트 요 사이에 안쪽에 작게 보이는 이런 부분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요. 스티커의 개수, 배치 똑같습니다. 가슴 정중앙에 초록색 라인, 양옆으로 초록색 라인, 가운데 라인, 밑에 복부 여기 있는 라인까지 다 스티커로 부착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대신에 색깔 차이가 꽤 많이 나가지고 이 목을 두르고 있는 외장, 동그란 외장 이 부분을 지쿠악스는 이게 색깔을 3개 썼거든요. 스티커까지 하면 4개입니다. 기본 이런 파츠 형태가 있고 겉에 색깔이 다른 외장, 목 주변도 여기 파츠 노란색으로 쓰고. 근데 지프레드는 파츠의 구성은 똑같거든요. 조립 과정은 똑같은데 색깔은 하나다. 그것도 좀 특징이었고, 목 안쪽에 발칸이 내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디테일도 동일하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역시 색깔만 다른 부분이고요. 가만 보면 허리는 투톤이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초록색이 2개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만한데 허리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색깔을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어깨! 이게 또 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반응 중에는 이 어깨를 보고 GN 드라이브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콘형 GN 드라이브 닮긴 했어요. 근데 정작 느낌 자체는 많이 다르죠. 그거랑은 또 어깨에 붙어있는 부분까지는 지쿠악스랑 동일한 파츠인데요. 끝부분의 파츠가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는 파츠까지도 다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확실하게 형상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깨 관절 프레임 부분도 초록색으로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안쪽도 마찬가지 그 어깨 감싸고 있는 부분도 보라색깔 외장에다가 팔에 있는 이 빨간 색깔 라인은 그대로더라고요. 지쿠악스랑 동일하게 쓰였고 그 외에 컬러는 역시 차이가 크다. 그 중에도 저는 손이 좀 독특했는데 원래 기존 건담 손이라 그러면 이런 일반 프레임색이랑 동일하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쪽은 주황색으로다가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특징이었고요. 손목부터 해서 기본 파츠 구성, 패널 라인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부, 동그란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것도 똑같죠. 팔 뒤쪽 역시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부, 골반 정중앙에 보라색 외장부터 초록색의 투톤 외장들까지 기본 지쿠악스의 형태에서 역시 색들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조립 과정 자체는 지쿠악스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역시 색깔 차이가 꽤 큰데요. 일단 엉덩이 쪽, 그러니까 스탠드 끼우는 부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일반 프레임색인데 지쿠악스 땐 파란색이었거든요. 정작 저 안쪽에 프레임에 해당하던 부분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안쪽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또 관절은 일반 컬러랑 똑같아요. 그래서 색깔 조합이 되게 복잡하게 바뀌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랏빛이 강렬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허벅지에 있었던 요 마킹실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아까 어깨에 있었던 라인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었죠. 근데 이게 지쿠악스는 빨간색이었단 말이죠. 근데 허벅지로 가니까 라인이 지프레드도 빨간색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허벅지 바깥쪽 외장에 있는 건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됐다. 그래서 색깔 조합이 되게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 빨간색 라인들이 원래는 호일실이었었는데 이게 다 마킹실로 바뀌었다라는 거랑 안쪽에 들어가는 요 파이프라인 같은 요것도 이제 초록색 프레임으로 바뀌었고 이 프로펠런트 탱크처럼 보였던 이 부분도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됐죠. 그 외에 허벅지까지 해서 투톤이었던 허벅지 외장은 이제 연보라빛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지쿠악스는 이 부분이 진짜 투톤이거든요. 허벅지 앞쪽은 진한 파란색이죠. 그리고 이 무릎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변경된 파츠들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일단 무릎부터. 원래 지쿠악스 이거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외장 안쪽에 검은색이 들어가는데 그냥 검은색 단일 컬러 파츠 1개짜리로 바뀌었어요. 아예 파츠의 구성이 바뀌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 여기도 라인 마킹이 빨간색이었던 지쿠악스랑 다르게 흰색으로 바뀌어 있죠. 여기 작은 부분들도 동일하게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형태부터 지쿠악스랑 실루엣은 똑같거든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형태까지 요 안쪽으로 프레임 들어가는 부분, 안쪽에 스티커 쓰는 부분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주황색, 보라색, 초록색 되게 다양한 컬러가 쓰이고 종아리 뒤쪽도 단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볼만한 거 원래 지쿠악스는 노란색으로 파츠 분할이었던 부분이 지프레드는 단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파츠 한 개짜리입니다. 이 보라색 파츠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눈치챈 분도 계실 텐데 이 종아리 안쪽 프레임, 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프레임 있죠. 이게 지금 지프레드는 주황 색깔 단색 파츠거든요. 근데 지쿠악스 땐 이 부분이 발목 라인이 빨간색으로 분할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자세히 보면 의외로 파츠 형상 자체가 좀 다른 편이에요. 전체적인 실루엣의 느낌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발목 앞쪽이나 이런데 뭐 큰 차이 없죠. 근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은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쪽에 있는 내부 프레임에 들어가는 스티커, 이게 원래 호일실이었거든요. 내부 스티커. 근데 이게 마킹실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붙이기 조금 더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지프레드는 초록색으로 스티커가 붙어있죠. 양쪽 다. 그리고 발 자체는 뭐 동일한 그런 형태를 쓰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나마 노즐 부분에 맨 아래쪽 파츠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나머지 형상이나 디테일은 동일하게 되어 있죠. 발꿈치에 빨간색 스티커 쓰는 것도 그대로 스티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노란색이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백팩도 보면은 기본 형태는 같거든요. 끝부분 노즐 차이가 클 뿐이죠. 등에 연결되는 부분부터 이제 노란색 파츠로 바뀌었다던가 이제 연결되는 이 중간 파츠의 형상이나 색깔은 똑같고요. 바깥쪽의 색깔이 좀 크게 달라졌죠. 지쿠악스랑 비교해보면 역시 약간 푸른빛 띠던 것들이 다 보랏빛으로 바뀌었고 파란색이 초록색 계통으로 바뀌었고 라인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노즐 자체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가동은 뭐 지쿠악스 때랑 똑같습니다. 파츠의 구성만 조금 이런데 외장 쪽이 바뀌었다 뿐이지 관절은 똑같거든요. 목은 볼 조인트, 아래로 꽂히는 볼 조인트 형태죠.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숙이거나 할 때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목 아래쪽으로 이 연결된 몸통이랑 연결된 부분도 볼 조인트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고개 돌리는 것도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앞뒤 가동이 안쪽 프레임에서 이루어지고 상하 가동이 또 뒤쪽으로 꽂혀있는 조인트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튼튼하게 가동을 해주고요. 그래서 요 어깨 바깥쪽 외장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들 때 좀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 팔 편하게 뭐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편안하죠. 대신에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는 조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움직여보면 빼는 것도 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 팔 회전부도 마찬가지 빨간색 라인에서 회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 이렇게 외장 자체가 교차되는 방식으로 크게 굽혀지는 형태, 손목은 볼 조인트. 대신에 저는 이게 개체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손 손목 쪽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이라도 갔나? 그리고 허리는 꾹 누른 상태에서는 돌아가는 것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살짝 볼 조인트를 뽑아주면 훨씬 편안하게 허리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골반 쪽에서 앞으로 숙이게끔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흉부 쪽도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 연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가슴을 숙였다 들었다 하는 것도 가능하죠. 스윙도 마찬가지고요. 고관절은 축이동 기믹 같은 건 없지만 볼 조인트 연결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릴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들거나 할 때도 90도 들 수 있고, 옆으로 들 때도 조금 그래도 간섭을 줄여주는 형태, 다리를 완전히 밀어 올린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간섭이 골반 바깥쪽에서 금방 오는데 살짝 골반을 내려서 움직이면 더 편하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온전히 많이 들어 올리기는 힘들다, 디자인상 어쩔 수 없다 라는 거고, 허벅지 회전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릎도 팔꿈치랑 동일한 구조죠. 단일 관절인데 디자인상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90도 이상 움직이고요. 발목은 안쪽에 볼 조인트 통해서 안으로 꺾거나 아니면 살짝씩 돌려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바깥쪽 축이 있어서 발목을 크게 뻗거나 굽히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무릎 꿇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보기 전에 코어 파이터 기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쿠악스 때랑 똑같습니다. 등 정중앙에서 빼면 등 디테일이나 형태 구경 한번 해주면서 그대로 부스터 부분을 뒤로 전개해서 펼쳐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성에서 봤던 요 기술을 가지고 와서 꽂아주고, 밑에 3mm 구멍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중에 띄워주면 됩니다. 이 코어 파이터는 작중에 마지막화 돼서야 이제 지프레드 파괴될 때 등장을 했었죠. 기왕에 등 돌린 김에 요 무장 수납 조인트도 써봅시다. 아까 잠깐 봤죠? 이렇게 무장을 끼워준 다음에 원래 스탠드 끼우던 구멍에 가서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잘 맞춰서 끼워주면은 허리에 라이플을 수납한 형태의 완성! 이건 진짜 지쿠악스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골반 뒤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빔사벨 자루를 수납한다. 그 다음에 라이플 수납 조인트도 그대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그대로 라이플까지 수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라이플 수납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그쵸? 쉴드는 그냥 뭐 지쿠악스 때랑 똑같이 손목 외장에 끼워주고요. 그렇게 무장 전부 완전 무장 상태로 바닥에 세워봤습니다. 손도 편손으로 바꿨어요. 저는 지쿠악스 때도 그랬지만 지프레드 같은 경우는 더욱더 편손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한하게 되게 손 퀄리티가 좋아서 그런가? 디테일이랑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손이. 자, 이번엔 라이플, 쉴드 들려준 상태에서 또 멋지게 세워봤습니다. 요게 기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출격해서 우주를 날고 있는, 유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이런 로우 앵글이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런 구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볍게 라이플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뭔가 지쿠악스 시리즈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드 포즈 같은 거는 은근히 안 나온단 말이죠. 애니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틀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런 구도도 건담에 종종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시드 데스티니의 무라사메라든가 뭐.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구도 잡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인데요. 이런 느낌도 뭐 나쁘진 않은데 하도 애니메이션에 좀 아크로바틱한 그런 자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포즈기도 해요. 희한하게. 그리고 지쿠악스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 손목 외장만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본체 가동엔 큰 영향이 없지만 쉴드 같은 거 방향 바꿀 땐 아주 좋거든요.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볍게 쉴드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의 액션도 꽤 멋지거든요. 실제로 야한 같은 경우는 지쿠악스 탈 때도 그 사이코 건담 때문에 쉴드를 썼거든요. 그리고 빔사벨을 뽑아드는 액션, 이렇게 허리에 손을 갖다 대고 그대로 빔사벨 액션, 크게 빔사벨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쿠악스와 맞붙었을 때의 느낌으로 구도를 또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쿠악스가 크게 빔사벨을 휘두르면서 쾅 하면서 다가왔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타고 있는지 몰랐죠? 근데 설마 거기 타고 있는 건 야한이냐?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 그러면은 최후반부에 나오는 둘의 협공 장면이었는데, 지프레드가 막 위압감이나 이런 건 많이 보여줬어도 막 대단한 액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몰아놨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 협공 장면에서 좀 인상 깊었던 컷을 잠깐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 앞엔 누가 있다? 퍼스트 건담이 쫓기고 있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S비트 루나 아르테미스 보도록 합시다. 귀 한쪽당 이름이 하나씩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얀 색깔의 비트를 빼주고 그 슬라이드로 빼면 되거든요. 간단. 이거를 전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에 끼우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빈발사구가 위를 가게끔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서 전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아깝잖아요. 기왕에 꺼내온 거. 짠! 초기도 꺼냈겠다. 지쿠악스 때처럼 머리를 한번 초기로. 얼마나 잘 어울릴까? 색깔도 되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작한 조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쪽의 머리를 잘 뽑아주고요. 건담 쪽에 조인트를 끼우고, 그리고 초기의 머리를 벌써 잘 어울리는데, 잠깐만, 끼우기 전부터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완성! 에반게리온 30주년 기념 콜라보 이프레드. 에반게리온의 2를 따서 이프레드. 솔직히 이쯤 되면 진짜 그냥 자기 것인 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뭐지? 아니지, 원래 그쵸? 네, 뭐 지프레드가 초호기 색인데 뭐 안 어울릴 건 뭐야? 되게 잘 어울리네. 입도 슬쩍 벌려보고요. 이프레드 폭주!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G쿠악스의 G프레드 건담 프레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G쿠악스의 2호기라고 해서 기본 컬러 바리에이션 플러스 이렇게 머리의 조형이 다르다든가 뭐 일부분의 디테일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것도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프라모델에서는 온전히 색깔만 바꾼 게 아니라 다리 외장이나 이런 부분에 색분할을 위한 구조 변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근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프라가 아닌가 싶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스티커가 이게 좀 불편합니다. 라인 스티커, 마킹실 그 부분은 가이드도 없다 보니까 붙이는데 좀 애먹을 수 있거든요. 몇몇 개 빼곤 가이드가 없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G쿠악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 대충 여기가 이 느낌이겠구나 하면서 그냥 붙이시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제 호일실 얘기도 좀 해보면 아무래도 머리에 붙기에는 좀 큰 면적의 스티커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작업하실 분들은 얼마나 좀 스트레스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스티커 안쪽에 물론 몰드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분 도색하실 분들은 네, 굉장히 얇고 작은 부분이지만 네, 할 수는 있다, 불가능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G쿠악스 프라드를 쭉 리뷰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조립은 둘째치고 완성 후에 가동할 때 이제 관절 구조가 디자인들이 기본적으로 복잡해서 관절 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프라와는 또 다른 구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게. 특히 외장이 많다 보니까 고관절 움직일 때는 이제 볼 조인트를 밑으로 가동시켜서 추기동하는 듯한 효과를 줘라 막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관절 가동할 때는 좀 잘 만져보고 가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